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경주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열,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 전 에이펙 정상회의 막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이펙 정상들은 한복 소재로 만든 옥색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박수로 1박 2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경주 선언도 오늘 도출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기본 틀로 해서 이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등 에이펙의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다자주의, 보호무역 관련 이 내용, 그러니까 자유무역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이 선언에선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을 두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자유무역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여건 속에 이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AI, 인구구조 관련 합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모두가 AI 혜택을 항유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펙 최초의 정상급 AI 협력 성과 문서이자 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AI 관련 정상 수준의 최초 합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에이펙 국 간의 성장과 번영의 중대한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국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반도 평화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각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곳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도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집중됐습니다. 한반도 포함한 동북아 정세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한중 관계를 두고는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양국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지 않았다면서 이 경제 분야 한중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 안정에 중국 역할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선 만나고 나서 걱정이 사라졌다며 양국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거라고 했고요.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이는 북한을 두고도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됐다며 이 변화의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끌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론도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이 대통령, 시진핑, 다카이치 이렇게 한중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련해서 오간 발언도 눈길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기자의 질문이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극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솔직하게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걱정을 처음엔 안 한 건 아니지만 직접 만나서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기자는 내년에 열리는 중국 에이펙에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물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어젯밤 만찬장에서 공연을 보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연 관람 중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모터 소리로 시끄러웠다면서 시 주석에게 내년에는 소리가 안 나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 주석이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이 그동안 진행된 에이펙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경주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고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이 되고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환영식을 위해서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온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시진핑 주석 11년 만의 방한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첫 한중 정상회담이어서 더 큰 관심인데요. 이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에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뤄질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 두 나라 모두 민생 의제를 전면에 부각한다는 점이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국의 민간 교류 확대, 양국 간 비자 면제 유지, 또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한중 FTA 2단계 조기 타결 등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후보군들입니다. 이 밖에도 안보 이슈도 지금 관심이죠.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 담길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 중국 언론의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이 같은 한반도 비핵화 의제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장이 나왔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놔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미 회담에서 언급된 핵 추진 잠수함 역시 한중 관계 회복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 환영식 조금 전 시작을 했고 의장대 사열 그리고 양국 관계자들 도열한 모습 등등 각 상대국 국기에 또 예의를 표시하는 모습 등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자, 회담 내용만큼이나 환영식 또 정상끼리 주고받을 이 선물 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 역시 이 국빈 방문인 만큼 그에 걸맞는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저희가 금관을 선물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등장할지도 관심사인데 1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시 주석에게 바둑돌과 최고급 홍삼인 천삼을 선물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신영복 교수의 서화 작품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네, 에이펙 주간 마지막 날 이 숨가쁜 정상외교 소식 계속해서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야외 스튜디오였습니다.